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톡 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박성우 시인이 9살 딸 규현이와 함께 만든 책이 있어요. 이게 사전이라면 네. 보통 그냥 뭐 단어의 뜻을 말해놓은 건데 이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 단어의 의미 말고요. 네. 9살 어린이가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족끼리 소풍을 가서 김밥을 먹다가 하나 남은 김밥을 서로 입에 넣어주려 할 때의 마음을 이야, 행복이라고 표현한 거죠. 저 아들이랑 저는 네. 한 번도 하나 남은 김밥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남을 동안 뭔가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열심히 먹는. 열심히 먹다 보니까 맨날 빈 것만 네. 봤어요. 그것도 행복이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면 기분 좋은 그런 거를 표현한 거겠죠? 행복이라고. 네네.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어린 시절 부모, 가족 정말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면 내가 되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두 번째 시간, 오늘 정한 주제는 아빠는 울면 안 돼입니다. 네. 행복한 부모의 조건이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옷자락만 스쳐도 우는 아이들도 울음을 뚝 그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허미의 총신대 유아교육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서워서 울음을 그친다는 게 아니죠. 워낙 교육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친다는 건데. 네. 첫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로 설명으로 네. 아이를 이해시키는 와.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교수님께는 행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행복이라는 거가 사람들은 주관적인 거라는 걸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 그러면 언제나 조건을 따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뭐 하면 행복하다, 뭐뭐 하면 행복하다.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가서 행복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보통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거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든 10% 정도밖에 손을 못 들어요. 행복한 사람 손 들라고 했대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어머님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편이 돈을 조금이라도 정기적으로 벌어다 주고 아이가 딱이 속이 썩이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꾸로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럼 안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행복을 다 조건화해서 점수화하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행복은 주관적인 거고 이거는 누가 너는 행복하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습관이고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행복, 능력, 행복, 습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조금 풀이해 보면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 아까 행복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행복의 키워드는 감사와 용서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건 관계와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해주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알고 따라하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망가져서요. 맞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모가 행복한 부모가 되고 그 결과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걸 표현하고 또 부모가 늘 그럴 수 있지 용서해 나도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일상화한다고 하면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정말 모범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내 인생에 약간 반면 교사가 되는 부모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셔서 자기 부모 얘기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맞아요. 그런데 저도 뭐 심리학을 뭐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책들 좀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좀 맞으면서 자랐던 네. 학대를 받았던 네. 그런 사람이 커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그러는데 그게 나온대요. 다시 또 자식한테 물려준대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 맞아. 나는 절대로 내 아이를 낳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듯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도 네,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청취자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그걸 물려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 좀 해주실 거 있나요? 이거를 피해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유전이요. 아. 네. 근데 이건 피해 유전이 아니고 그 가정 문화의 학습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시 만들면 된다라고 결단하는 게 한번 필요한 내 것 마음이 같고요. 절대로 안 두 그랬다. 번째는 그 이전에 결단 이전에 내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용서.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이 우세요 부모님들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용서하고. 그 부모님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걸 끊는구나. 네. 용서하고 결단하는 네. 결단이 그렇구나.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약간 사실은 이제 저희보다 과거 세대의 부모에서 사실 상처받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과거와 지금 시대의 부모 상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과거는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래서 이제 뭐 엄부자모라는 게 아, 정해진 그렇죠. 공식이었잖아요. 네, 네.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그래서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건 엄마,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권위 있는 어떤 권위의 옛날에 상징. 그랬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대등해졌고 또 역할도 이제 그렇게 큰 구별이 그렇죠. 없고 그래서 기능도 이제 서로가 아버지가 부드러울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엄마가 있고. 부드러울 맞아요,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모로 인한 상처를 이렇게 목격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유치원 평가를 나갔다가 거기는 이제 놀이터가 없는 아주 조그만 유치원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놀이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놀이터 주변에 있었던 빌라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나왔어요. 막 젊은 남자 소리였는데 야 무슨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밥을 어떻게 해먹어? 막 이렇게 아, 진짜요? 정말 욕을 엄청나게 큰 어떤 소리 얘기 좀 더 했는데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 삐 그런가요? 들어가니까. 너무 네. 심한 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 저는 애들이 그걸 들을까 봐 놀라서 애들을 봤는데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하느라고 못 듣더라고요. 아, 너무 네. 감사했어요. 놀이에 몰입하면 애들이 못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빨리 차단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변에 동네 분들이 계시길래 왜 저러죠? 그러니까 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맨날 저러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애들을 빨리 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자. 이제 조금 놀았으니까 우리 가자. 이거 갖고 우리 감정 같은 거 없다. 그러고 막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그 장본인들이 내려왔는데 네. 휠체어에 탄 늙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었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했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의 아버지였길래 자녀가 이렇게 할까? 자녀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찾은 거 있어요. 말씀드려볼까요? 그래요? 네네.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여유 시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 그랬어요. 만 5세 아이들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생각난대요. 엄마 아빠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적도 있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도 돼 하고 애들이 술렁술렁했어요. 그래서 나는 있는데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있다고 얘기하더니 집에서 안 놀아줄 때 나도 애기인데 나보고 동생 보라고 할 때 동생이 울면 괜히 나만 혼낼 때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때릴 때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때릴 때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한 아이는 되게 체격이 좀 큰 아이였는데 나도 때리고 싶다는 생각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아이들이 이제 집단으로 제가 이야기 나누게 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맞아 죽으려고 또 한 아이는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서 제가 뭐야 너희들 하는 이야기를 그럼 잘 들으면 지금은 엄마 아빠가 때릴 때 그래도 어른인데 더 맞을까 봐 참지만 나중에 이 다음에 너네들이 큰다면 그럼 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건 또 아닌데 하고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게 상처인 네. 거죠. 그거 갖고 한참 길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렇구나. 사랑은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이제 다른 결론을 애들하고 도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냥 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상처 안 받는 것 같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걸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네. 이 시대에 그런 아빠들인데, 저희 아빠도요, 우리 아버지도 엄격하셨어요. 네. 굉장히 엄격하셨던 아빠인데,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 중에 우리 또 아버지들도 계실 텐데, 네. 이 시대 아빠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한 사람? 네. 어떤 아빠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고. 아까 우리 예화에서 아빠가 운다, 뭐 아빠가 울었다라는 네.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울 수 있어요, 아빠가. 그쵸. 왜 아빠는 울면 안 돼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누구나 울 수 있구나. 아빠도 울 수 있구나. 아빠도 사람이구나.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인간이구나. 아, 아빠가 저렇게 힘들 때 울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힘들면 울면 되는 거구나. 우는 것은 이게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게 표현이 되고 인정이 돼야 아이들이 감정을 속이거나 억누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평생 안 울다가 50 후반에 갱년기가 왔는지 드라마를 보다가 울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 20대가 넘은 우리 딸이 처음 본 거예요. 아빠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아빠가 눈을 보니까 애가 아빠 울어? 뭐야 진짜 울어? 뭐야? 그래서 막 놀렸으니까 아빠는 막 스무스무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울더라고요. 맞아요. 아빠도 그리고 그런 것 아이는 같아요. 되게 아빠한테 이렇게 인간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빠 또 우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울 텐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빠들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요. 권위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권위는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그리고 삶에서 보여주는 감동을 주는 말과 삶이 일치되는 태도에서 권위를 느끼는 거지 울지 않는 강함에서 권위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은 갔어요. 남성미 마초 같은 거에 더 이상 그런 거 아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남성미를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인간됨을 보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제가 남성미. 네, 이렇게 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마침 톡톡 고민 상담소에 들어온 의견이 있어서 잠시 들어볼게요. 네. 쌍둥이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외출했는데 두 녀석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갑자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녀들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저도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울어버렸는데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울어서 너무 놀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빠는 자녀들 앞에서 울면 안 되나요? 교수님, 그럼 우리 젊은 아빠들, 네, 초보 아빠들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아빠다워질까요? 아빠다워진다. 아빠다워진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니까 여쭤봤죠. 아빠다워진다. 정말 모르신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했던 절규 중에 하나가 저희는 딸만 둘 키웠거든요. 아이하고 대화하다가 대화가 두 단어가 안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자기가 너무 속상해갖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했던 소리가 이거였어요. 쟤네들은 뭐가 불만이야. 내가 뭘 못 해주기를 했어. 뭘 안 사주기를 했어. 하고 싶다는 걸 못 해주기를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때리기를 했어. 욕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자기 경험에 반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맞았구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했더니 말 딱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아빠는 할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대. 정말 없대요. 엄마를 통해서만 대화했대요. 그런데 너희들하고 직접 대화하는데 이 정도면 아빠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 완전히 아빠가 혼자 노력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해해 줬거든요. 이 지금 아빠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빠 역할을 못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가 있어요. 그거는 김소월의 시인데요. 김소월이 부모라는 시를 쓴 거 아세요? 부모? 그 노래 알죠?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거 모르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세요. 가사는 잘 몰라요. 네네. 근데 그거 낙엽이 우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둘이 앉아있죠? 그게 왜 이게 시 제목이 부모인데 아무리 곰씹어봐도 아버지가 왜 둘이 없어요. 앉아있죠? 그러니까 엄마랑만 얘기했던 얘기예요. 얘기는 실제로. 무슨 얘기? 네? 아빠 엄마랑 어디 무슨 갔나? 얘기 했겠냐고. 어머니랑요? 아빠 어디 갔어요? 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네 아버지는 이래. 그쵸. 아빠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얘기도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열심히 했지만 집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건 힘들어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밤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인정보다는 네 아빠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혼자서 이 집안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이야기만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편이라는 거예요. 아빠 편은 하나도. 그게 아마 이 시대 그 노년기에 접어든 아버지들의 네. 가장 큰 우울의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뭔가 위험해서 좀 엄마 이렇게 했지. 근데 가끔 아빠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래서 엄마 하는 건가? 그래서 맞나요? 근데 제가? 이게 학습이 되어져서요. 요즘 어머니들도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하는 엄마들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것도 끊어내야 될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좋은 아빠 그리고 그래요? 좋은 엄마가 되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오늘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모르는 교육 핵인싸 비법에서는 두 번째 시간 아빠는 울면 안 돼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빠, 행복한 엄마가 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다. 네,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자녀에게 목숨 걸지 말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근데 그게 실컷 놀러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 행복은 수량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행복을 그쵸. 느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가. 먼저 행복을 느끼는 훈련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빠도 때론 울어도 된다. 당연 때론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아빠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녀하고 이래서 아빠가 너무 속상해 눈물이 나와. 네가 좀 위로해 줄래? 그러면 이렇게 닦아줘요. 애들 티슈로.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자. 이거 어때요? 아빠가 아빠가 엄마 이름 이름을 누구 씨?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중간 세모? 세모? 왜냐면 아, 그냥 사랑스럽게 여보 해도 뭐 되고. 누구 아니면 엄마 자기야 이럴 때도 뭐 이런 행복할 건 좀 수도 그런 거 있어요. 애들 앞에서 자기야 이건 좀 그런가요? 꼭 이름을 불러줘야 정체성이 살아난다. 어. 가정에서만큼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제일 그냥 호칭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마음의 문제. 네 마음의 문제, 마음의 존중의 마음의 네. 문제. 그리고 저희가 아이랑 같이 김밥 먹을 때 네. 아이만 줄 게 아니라 내 입에 김밥 넣는 것도 괜찮다. 네, 여북하면 우리가 엄마는 뭐 닭발만 짜장면이 좋아해. 싫다고 뭐. 하셨어.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시대 아니니까 엄마 거 내 거 이렇게 나눠서 엄마도 먹고, 먹고. 엄마 먼저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네. 참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나왔던 이야기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면 행복은 습관이다. 행복은 습관이에요.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와 용서라는 키워드로 행복 그 생각 필터를 가지고 좀 행복을 찾아내보자. 걸러보자. 네, 마지막 말씀만으로도 오늘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유아교육과 허미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주제는 뭐죠? 다음 시간의 제목은요. 엄마 구름이 터졌어예요. 제목만으로는 좀 궁금하시죠? 네네.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소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하트,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도 힘이 됩니다. 네네. 톡하고 싹을 틔웁니다.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톡톡 톡톡.